그러니까 연도가 오늘날에서부터 이전으로 가면 갈수록 쉬워지고, 그 다음에 3월달 할 거는 그거보다 더 쉽죠. 그래서 오늘 풀이할 거는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저 번호들을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푼 친구가 있었어가지고 답을 얘기를 해주면 29번에는 3번, 그 다음에 30번이 3번, 31번, 5번, 아닌데? 맞지? 그 다음에 33번이 1번, 34번이 5번, 36번이 2번, 37번이 3번, 38번이 2번, 39번 4번, 40번 2번. 이렇게 일단은 보시고 보자. 29번부터 29번이 11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최근은 아니지, 그 서술형 어법급 책의 맨 첫 단원이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냥 가볍게 보고 가려고 고른 거예요.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11위의 문제인데 1번부터 그냥 짚을까요? 보자. Although there is a usually correct way of holding and playing musical instruments 끊고, 그 다음에 the most important instruction to begin with, 제일 중요한 주어는 instruction이고, 그치? 그 다음에 to begin with는 instruction 꾸며주러 왔고, 그 다음에 is는 대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시 뭘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접속사인데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을 끌고 오는 접속사로 쓰였죠. 그러니까 명사절이 이 형식 뒤에 왔으니까 주격 보어로 쓰인 거야. 달리 생각하면 이 형식 뒤에, 그러니까 동사 뒤에 바로 와 있으니까 보어 자리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대절은 명사밖에 없으니까 지금 명사절이구나. 그럼 명사절 대세 특징은 뒤가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완전한 문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they are not toys, 그것들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 다음에 and that they must be looked after, 대절, 그것들은 보살펴져야만 한다. 괜찮아요. 완전한 문장 맞네요. 2번은요? 동사부터 왔으니까 틀렸다라고 바로 찍어버리면 안 되고 명령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allow가 5형식, children 목적어, time, 그 다음에 allow, children, time, 목적격 보어. 그건 4형식이겠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이들에게 시간을 허락을 해주어라. 근데 어떤 to explore, 그러니까 탐험을 할 만한 시간. 근데 어떤 시간이냐, 그러니까 뭘 탐구해 보냐면 방식은 방식인데 of handling and playing the instrument, 이렇게 두 번 수식이 들어가겠네요. 방법인데 다루는 방법, 시간인데 다루는 시간, 탐험해 보는 시간. 뭐 하기 전에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뭐 하기 전에, 그들한테 보여주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이제 악기도 한번 연주를 해보고 다루어 보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탐험해볼 만한, 애들 혼자서 알아봐볼 만한 시간을 좀 허락을 해주자. 뭐 하기 전에? 직접 알려주기 이전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명령문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인데 주어가 뭔데? 제일 중요한 주어? finding이잖아. 그럼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죠. 오늘 니네 안 배웠나? 저번에 배웠나? 준동사는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이지. 그러니까 주어, 동사. 그래서 is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desire를 꾸며주러 왔어. to find the most appropriate sound and find the most comfortable playing position까지가 desire를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적절한 그 음질이죠. 음질이랑 그 다음에 뭐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become이 이형식 동사잖아. 그러면 이형식 동사 다음에 relevant라는 형용사 보어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사이에 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 부사. 뭐 하려고? 형용사 수식. 그 다음 질문 넘어간다. 30번 예시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단어 문제를 찾을 때는 깨끗한 문장, 그러니까 밑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문장들을 우선은 최대한으로 읽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얘는 다행히 그 밑줄이 없는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when the price of something fundamental drops greatly, the whole world can change. 그러니까 무언가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something fundamental이 하나야. 띵 종류는 뒤에서 수식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무언가의 가격이 뭐 할 때? 떨어질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때면, 그러면은 전 세상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 빛이나 공기는 아직 돈을 안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나 물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세상이 변할 수 있대. 그러면서 빛을 한번 생각을 해보래. 예시가 시작이 됩니다. Chances are you are reading this sentence under some kind of artificial light. Chances are은 이제 뭐뭐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추임새예요. 뭐뭐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은 뭐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을 거야. 어디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종류의 인공적인 빛 아래에서 읽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지금 우리 빛 아래에서 읽고 있잖아요. 게다가 you probably never thought about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was worth it. 그러니까 게다가 너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걸? 뭐를? about 전치사, whether 명사지, 명사절 인지 아닌지, whether절의 특징,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올 거야. 그래서 그 인공적인 빛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읽기 위해서 인공적인 빛을 사용을 하는 것이 was worth it.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공적인 빛 아래에서 이 글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면 이거를 읽지 말아야 될까? 라는 거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뒤에 보시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빛이 어때? 그걸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인 거죠. 쌤이 아까 전에 글을 짧게 나눴는데 like 여기 벗에서 나눠야 돼요. 벗 때문에.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구간에서 나누려고 한 거였는데, 자, 언제? 18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몇 배예요? Would have cost you 400 times. 4배. 그러니까 400배. 뭐의 400배? What you are paying now.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가격의 400배를 1800년대에는 지불했어야 됐어.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 정도 가격이 되면 You would notice the cost and would think twice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to read a book.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한 두세 번은 고민을 해봤을 거지. 내가 오늘 이 돈을 써가면서 이 불을 켜가지고 이 책을 읽을 만한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근데 3번 lit up the world. lit는 뭐의 과거형? 라이트. 아니 라이트. 그거는 그거잖아. 동사형이
그러니까 뭐지 명사형일 때 얘기하는 거고 light가 동사로 쓰게 되면 빛을 밝히다가 되죠. 그러니까 밝히다라는 뜻인데 동사로 밝히다 혹은 뭐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에요. 밝히다. 근데 이거의 3단 변화가 light, lit, lit야. 처음 알았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light, lit, lit.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밝힐 것이야. 야 근데 봐봐 앞에서 비쌌더니 그 불 킬까 말까 고민한다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세상을 밝혔겠어?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 게 가격을 그 세상을 밝혔겠어? 줄었겠죠. decrease 바꿔야지. 그리고 나온 김에 나돌리가 나와서 도치가 됐습니다. 그렇죠? 나는 여기에서 did를 조동사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조동사, 주어, 동사 패턴으로 도치가 되었고 그래서 가능하게 한 것들 4번 Natural light could not enter.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은 인공적인 빛이 필요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빌딩인데 어떤 큰 빌딩? 자연스러운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큰 빌딩들. 그 다음에 5번은 만약 nearly nothing we have today would be possible if the cost of artificial light had not dropped to almost nothing. 이거 무슨 가정법이게? 니네 오늘 가정법 안 했니? 나 아까 전에 니네 가정법 수업 얼핏 하는 거 보고 지나간 것 같은데? 가정법 전까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아닌데? 모양을 봐봐. 여기 우드지. 헤드 PP지. 그럼 이게 안 맞아. 시제가 안 맞아요. 그냥 이거 니네 그 이번에 기말고사 때 다산한강주군 들어갔잖아.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 콤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아이 유정아 정신 차려라.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얘는 뭐지? 언제 반대? 지금 반대. 지금 반대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는. 그 다음에 if 주어 had pp 콤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를 쓰면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적. 이거는 지난 일의 반대예요. 그치요? 근데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뒷부분은 if절 부분은 had pp를 썼지. 그치? 주절 부분은 얘를 썼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 가정법은 모양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혼합가정법은 과거의 일이 지금의 영향을 줄 때 써요. 그래서 모양이 섞였어. 근데 막 쓸 수는 없거든. 무조건 여기 부분에 today, now, these days 같이 오늘날이라는 힌트를 무조건 줘야 됩니다. 여기도 today를 줬죠. 오늘날이라는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내가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지금 돈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텐데 얘도 지금 그래요. 뭐냐면 인공빛이 가격이 떨어진 건 과거야. 근데 그게 어디에 영향을 끼친 거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쳤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 지금 우리한테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혼합가정법을 썼고 혼합가정법을 썼다라는 걸 그냥 쓸 수는 없기 때문에 today라는 힌트를 심어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31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갈게. 31번은 3위의 문제인데요. 오답률은 58.9%입니다. 근데 빈칸에 보면 빈칸부터 먼저 봐야 되지. We can provide a sense of control by ensuring that our animals environment is 해서 우리는 뭐를 제공해 줄 수 있어?
통제감을 제공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대절을 확실하게 하는 거죠. 대절이 뭐냐면 우리 동물의 환경이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동물의 환경 어떤 뭐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글을 읽다 보면 얘도 나올 거고 얘도 나올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알아두면 좀 좋거든. 밑에 거는 뭐냐면 그냥 병렬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and를 쓰거나 콤마를 찍어도 되는데 여기 사이가 너무 길어. 특히 이제 뭐 문장이랑 문장을 병렬로 쓸 거다 보니까 이미 앞에 문장 어딘가에도 and를 쓰거나 콤마를 찍어놓고 이렇게 돼서 글을 읽는 사람들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필자가 얘를 써요. 얘는 그냥 and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 A가 있고 B가 있잖아. 그 A가 B와 무게가 같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병렬 구조. 무게가 같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병렬이다. 근데 위에 거는 뭐냐면 상위 개념이랑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가 달라요. 무게가 다른, 쉽게 생각하면 개념, 예시. 그러니까 뭐 과일이 여러 종류가 있어 한 다음에 땡땡 찍고 뭐 바나나, 뭐 사과, 딸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위에 개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올라갔을 때 보시면 이 친구를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뒤가 예시라고, 이거에 대한. 근데 봐봐. always, always, always 이거잖아. 항상 있어야 돼. always. 그게 힌트예요. 뭐? 항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어야 되고, 항상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항상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when we get up in the morning and after our evening walk.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랑 그 다음에 오후에 산책을 갔다 오면은 항상 먹을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the point of this, 지금 그쵸? 약간 볼일을 볼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할 필요가 없이, 불편하게 뭔가 참을 필요가 없이 항상 이제 필요할 때는 화장실을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들이 지칭하는 게 뭘까? 뒤에도 있어요. Companions can display consistent emotional support. consistent 단어 뜻? 일관적인. 그러니까 막 어느 날을 사랑한다 그랬다가 어느 날은 그냥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애정을 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지칭하는 게 뭐야? 항상 먹을 수 있고, 항상 화장실 갈 수 있고, 막 언제 내가 화장실을 가야 하지? 언제 나한테 먹을 거를 주지? 언제 내가 마실 걸 가질 수 있지에 대한 의문이 없어야 돼. 동물을 키울 땐 항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항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5번 예측 가능한. 이쯤 되면 먹을 걸 주겠지? 주인이 오면 나를 한번 안아주겠지? 대충 점심 먹고 나서 30분 정도 뒤면은 나를 데리고 산책을 가주겠지? 화장실 볼일 보라고? 뭐 이런 것들. 그게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이랑도 맥이 같은 단어예요. 한국어로는 맥이 좀 안 비슷할 수 있는데 consistency라는 말 자체가 일관성이라서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 왜냐? 패턴이 생기잖아. 약간 하루의 일과 루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이라는 말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우리는 10분 쉬었다가 뒤에 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사러 간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라고 부모님께서 아이패드 사주신다고 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은 10위의 문제이고요. 빈칸에 들어가는 거를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he first frog is 아니다. 뒷부분이지. But they blink인데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말은 개구리가 어떤 이거지. 근데 여기 보면 앞부분을 잘 보면은 come out on land 그러니까 능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땅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는 뭐 했어요? Enjoy the opportunities for food and shelter there 이니까 땅 위에서 그러니까 육지가 제공을 하는 음식과 그곳에서의 어떤 뭐 피난처, 안식처에 대한 어떤 기회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지금 볼까? 근데 뒤에 또 힌트가 있어. 내가 주제문 찾을 때 쓸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을 얘기했는데 기억나? 그래? 그러니까 특수구문이 일단 있지.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역접은 글 전체 흐름을 볼 때 however 뒤가 주로 이제 주제랑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고 특수구문이라고 얘기하면은 더비교급 구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도치구문이라던가 아니면은 특수구문 중에서도 내가 따로 떼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it is that 강조구문 그게 주제랑 관련되어 있을 확률이 꽤나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너무 티내는 거 명령문 뭐뭐 해 일찍 일어나 공부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주제랑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죠. 근데 명령문을 조금 더 유하게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조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뭐뭐 하는 게 좋아. 근데 여기 조동사가 엄청 자주 나와. 바로 뒤부터 보일걸? 어딨어? must 그렇지. 그러니까 개구리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데 개구리가 앞부분은 뭐냐면은 frogs alone do not work very well. 그러니까 잘 일을 못해. 그리고 it gets part of its oxygen by breathing through its skin이니까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종류의 숨쉬기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피부가 촉촉해야 돼. 그리고 must remain near the water. 뭐 해야 돼? 물 근처에서 항상 있어야만 해. 그리고 또 알은 또 어디다 가나? 물 안에다가 나. 그 다음에 또 올챙이는 어디에서만 있어야 돼? 수생식물이잖아. 얘네는 땅 위로 못 올라오잖아. 이 모든 거 다 뭐랑 관련돼 있어? 물. 개구리가 어때? 물이랑 계속 물이랑 다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for frogs, metamorphosis thus provides the bridge between the water-dwelling young forms and the land-dwelling adults. 개구리에게 있어서는 metamorphosis는 밑에 줬죠. 그러니까 탈바꿈이에요. thus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아니고 부사에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 친구들의 몸 모양이 바뀌는 과정이 뭘 제공해 주는 거야? provides the bridge, 다리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지. A와 B 사이에 다리를 제공을 해준대. 근데 그게 뭐야? 물에서 살고 있는 어린 시절의 모양과 그리고 육지에서 사는 어른 시절 사이를 이어준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가 땅 위에 올라와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의 일부와 그 다음에 삶의 형식에는 뭐가 필요해? 여전히 물이 필요하다. 1번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많은 연결고리를. 누구에 대한? 물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중에 궁금한 거 있어? 넘어갈게요 그럼. 34번 어려웠어. 글이 짧은데 어려웠어.
34번 2위거든요. 오답률이 70.3%예요. 그러니까 29%가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말. 그러니까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blank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effective freedom은 여기에서는 effective가 단어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으로 안 쓰였어.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우리 이거 italicize라고 얘기하죠. 기울임 글씨가 됐다는 건 강조를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게 사용됐거나 그런 거거든. 아니면 제목이거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effective freedom의 effective를 처음에는 저렇게 나타냈어. 밑에는 그냥 그대로 썼는데 effective freedom을 묶어서 얘기하면은 실질적 자유라는 뜻이에요. 원래 저런 뜻인 거예요? 아니면 프리덤하고 겹쳐서 저런 뜻이에요? freedom이랑 합쳐서 써서 그런 것 같아. 이 문맥에서만 그렇게 쓰였어. 보통은 effective를 실질적이란 뜻으로 사용되진 않거든. 그래서 their effective freedom, 그들의 실질적인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놓여져 있다? 빈칸에 들어가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어디에? 이거야. 그래서 지금 보시면 it is 첫 번째 문장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구분 짓는 게 중요한 건데 또 나왔어 between A and B지요. 그래서 A와 B 사이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A는 뭐야?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 legal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거랑 그리고 뭐랑 진짜로 being able to go and do it.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go는 시도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거. 진짜 가능한 거랑 법적으로 오케이를 받는 거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구분하는 게 중요해. 됐죠? 근데 첫 번째는 리걸에 대한 얘기인 건 알겠지. 로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부분에서는 리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마일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마일을 2분 안에 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실질적인 자유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왜? 바로 뒤에 나와. They are physically incapable of it. 신체적으로 incapable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뭐 예를 들면 뭐 할까? 나라에서 전부 다 마라톤을 뛰라고는 할 수 있어. 난 마라톤 못 뛰거든. 너네 뛸 수 있니? 난 못 뛰어. 나는 내 인생에 최대한 많이 뛰어본 건 10km까지는 뛰어봤거든요. 근데 동생이 거의 멱살을 끌고 뒤에서 목을 잡고 밀어서 뛴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은 내 절대 자유의지로 그렇게 뛰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뭐야?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 방석에 처박혀 있는 병약한 대학원생은 마라톤을 뛸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뛰는 거는 법적으로 모두가 가능하지만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지. 그러니까 그거야.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 제한은 거의 두지 않고요. 그다음 maximum of possibility. 가능성은 무한하게 열어두는 거는 뭐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거 니네 다 해도 돼. 할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괜찮지.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in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는 이게 사실은 앞에서 봤던 effective freedom이랑 같은 거지. 실질적인 자유라는 것은 과 관련된 부분인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첫 번째는 그들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을 거야. 그럼 두 번째는 need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첫 번째 거는 할 수 있는 모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러할 필요성. 그러니까 어떤 필요성? To be restrained from doing everything that is possible them to do.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제한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결론 진짜 자유는 어디에? 능력에. 됐죠? 그래서 능력이랑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요. 5번에 means는 뜻이 수단.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있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가능한 걸 우리가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느껴봤으면 좋겠다. 쌤 동생이 세금을 1년에 한 40% 내거든요. 그 40%가 세율 구간이 제일 센 거거든. 그러니까 소득세가 되게 높아. 근데 나는 환급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아빠도 사업을 되게 오래 하신 분이니까 아빠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셔. 너는 쥐똥만큼 버니까 돈을 나라에서 돌려받는 거고 동생은 많이 버니까 나라에서 돈을 더 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봤어. 세율 구간을 한번 찾아봤거든. 근데 세율 구간이 제일 높은 게 40%대래요. 한 달에 한 2천만 원 이상 번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 동생은 한 달에 2천을 넘게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2천을 벌고 2천에 40% 되는 응.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항상 걔는 월급을 돈을 벌잖아. 그럼 벌면은 절반은 그 세금용 통장에 따로 키핑을 해두더라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고. 2천만 원 더 버는 것 같던데? 걔 지금 헬스장 2개야.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인데 헬스장이 2개예요. 심지어 연예인도 다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동생한테 그래서 옛날에 학원 일하는 거 너무 싫을 때 동생한테 데스크에 사람 구하면은 내가 접대, 응대 이런 거 나 되게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데스크 직원들도 몸이 좋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했어. 그런 식으로 깔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까였습니다. 35번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풀라고도 아까 안 해놨던 거긴 한데 지금 Today's music businesses has allowed musicians to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니까 오늘날의 음악 산업은 뭘 가능하게 했냐면 음악가들이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니까 어떠한 문제점들을 그들 손으로 직접 해결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번에도 이런 질문 하나 하지 않았니? 제2의 손주. 우리 왜 음악 옛날에는 무조건 뭐라고 해야 되지? 기획사의 눈에 들어서 가수의 트레이닝을 받고 녹음을 하고 CD나 테이프 같은 형태로 이제 시장에 풀리는 것만 가능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냥 사운드 클라우드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그냥 내가 커버곡 올려가지고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누르면은 그게 바이럴이 되고 이렇게 가능하잖아. 그 얘기가 1번 문장,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음이나 배포, 홍보 이런 것들을 굳이 특정한 회사를 끼고 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아티스트가 직접 가능. 이라는 글의 내용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오는 특히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번을 보시면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gone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과거분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어로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비동사도 are를 썼기 때문에 이 친구가 주어라는 거를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문지기를 뛰어넘어야 됐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사 뭐 눈에 띄어야 뭐 어느 프로그램에 나가던가 이런 식의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답은 뭐냐면은 3번이 답이죠. 왜? 요즘에 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데 뭐에 대한 걱정거리냐면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 음악 하는 친구들을 TV 오디션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답은 3번이다. 이 정도만 잡아주면 될 것 같고, 36번 힌트. 일단 네모는 읽어야 되지. Almost all major sporting activities are played with a ball.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주된 스포츠 액티비티는 뭐 공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에는 a ball might,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B는 rules of the game, 게임의 규칙들이, 그쵸? 그리고 공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지? 그래서 뒤에 아까 보면은 the ball must also have a certain stiffness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특정한 뭐 단단함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등등에 대한 공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C는 뭐냐면 similarly along with stiffness니까 뭐와 더불어서 단단한 정도에 더불어서 그 다음에 뭐 bounce properly 적절히 튕겨져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게임의 얘기에서 확실히 공 얘기로 지금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치? 그래서 B가 먼저 와야 돼. 근데 B 다음에 similarly라고 얘기해서 지금 B 뒤에 특정 스티프니스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B랑 C를 이어붙일 수도 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게 A에 보시면 A도 스티프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순서를 잡아야 돼. 근데 이걸 여기 보면 A가 공의 전반적인 특징이거든. 예를 들면 뭐야? 1번 크기, 2번 무게, 그 다음에 3번 made hollow ball of steel 뭐야? It will be too stiff and, 그쵸? 그러니까 공이 뭐 중간에 비어 있는 걸로 만들 건지 아니면 가운데 뭐 무겁게 만들 건지 해가지고 무게에 대한 특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C도 뭐냐면 유사하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유사하게인지 를 생각을 해보면 공의 특징에 대한 유사한 거거든. 그러니까 특징이 이런 특징도 있고 저런 특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랑 비슷하게 뒤에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에 대한 설명이라서 딱히 그것 말고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스티프니스가 2번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넘어갈게. 그 다음에 37번 9인데 왜 9인지 잘 모르겠는 문제. 수학 공식에서 그쵸, 이렇게 안 쓸 거라는 거지. 너무 길어. 근데 A는 예를 들어서 케미컬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숫자로 쓰면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안 쓸 거고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와? 케미컬 얘기가 나와.
케미컬도 똑같아. 그럼 이제 B가 확실히 붙는데 AC냐 CA냐라고 지금 잡아보면 되는데 C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어떤 상징을 쓴다. 근데 상징을 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상징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겠지. H2O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BCA가 된다.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 얘가 1위다. 참고로 38번 1위 71.8% 1위 71.8% 오답률. 지금 meanwhile,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notable, but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a long run. 그러니까 처음에 무슨 얘기하는 거야? 1%만 뭔가 향상이 된다라는 건 그렇게 눈에 안 띌 거야. 근데 far more meaningful, 비교급을 강조했죠.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야. 언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답을 먼저 잡아주면 2번 뒤에 보시면 this tiny improvement거든요. 2번 앞부분을 보시면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이라고 나와요. earth-shaking은 뭐야 말 그대로? 그치, 지구를 흔들 만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이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향상. 근데 어떤 향상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속 이제 회자를 할 만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스스로한테 put pressure, 압박감을 준대. 근데 2번 뒤에 보면 this tiny improvement라고 해서 this가 나오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앞에 나와야지. 근데 없잖아. 그래서 2번으로 일단 가야 돼. 근데 이거는 읽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앞에부터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and underestimate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뭐 하고 뭐 하는 거? and를 중심으로 1번이랑 2번 하는 게 너무 쉽대. 이게 일단 기본 틀이고, 그 다음에 1번 overestimate 뜻? 그치. 뭘 과대평가하는 거야? importance. 뭐의 중요성? defining은 뭐예요? define? 그치. 그럼 defining은 정의를 내리는 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냐면 결정적인. 그러니까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은 과대평가를 하고, 두 번째로는 과소평가를 해요. 뭘 과소평가해요?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아이고 미안 잘못했군. The value of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치야. 뭐의 가치? 작은 성취라고 해야 되나? 향상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의 가치를 과소평가한대. 그 다음에 too often. 얘도 to가 가지는 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단어의 뉘앙스 잘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이걸로 확신시킨대. 뭐라고? 대절. 어마어마한 성공은 뭘 요구해? 어마어마한 행동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지. 내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이제 그 굉장히 좋지 않은 식습관과 뭐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먹고 운동도 안 하는 내가 갑자기 나 내일부터 무조건 일주일에 3일 동안 1시간 유산소에 1시간 근력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린한 식단으로 일주일 내내 먹겠어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한 3일 안에 입이 터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절망으로 빠지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적어도 뭐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기
별로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면은 그게 오히려 살이 더 많이 빠지더라고. 내가 간헐적 단식도 해봤는데 간헐적 폭식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해봤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자,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살을 빼든지라고 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랑 뭐든지 간에 여기서 외덜절은 부사절로 쓰인 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외덜절 부사절로 쓰이면은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을 빼는 거든지 이게 여기에서 it이 지칭하는 거는 massive success예요. 그 어마어마한 성공과 관련된 거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게 뭐 살을 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회에 나가서 이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목표를 이루는 거라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한테 부담감을 많이 준단 말이야. 뭐 하라고? 지구를 뒤흔들 만한 향상을 해보라고. 모두가 얘기를 할 만한. 근데 이제 뒤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근데 improving by 1% isn't particularly 반면에 1%로 나아지는 거는 별로 notable.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왜? The difference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is surprising. 자, V잖아. 그치? 사이에 this부터 time까지는 꾸며주러 왔지. 못 간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차이점인데 이 별거 아닌 아주 작은 개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개선 혹은 향상은 어마어마하다. 놀랄만하다. Here's how the math works out.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다라는 거야. 하고 여기 또 나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이야. 1%가 오늘 괜찮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1%씩 나아지잖아?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7배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할 때? 네가 끝날 때쯤에는. 갑자기 도전의식이 생기는데 안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봐봐. 내가 오늘 1%가 나아졌어. 그럼 내가 100이잖아. 그러면은 1%가 나는 게 101이잖아. 그럼 101에 곱하기 101이 되는 건가? 아니야. 내가 이상한 소리. 1.0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안 할게. 그러니까 365 제곱근으로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심시험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네가 1년이 지날 때쯤에는 37배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래. 그 다음에 conversely,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1 year,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1%씩 네가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거의 0%로 줄어든대요.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minor failure? 자,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예요? 작은 승리이거나 혹은 별거 아닌 실패로 시작을 한 무언가는 as up 더해져요. 어디로? 훨씬 그 이상의 것으로. 이걸 뭐라고 해?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죠. 스노우볼 이펙트. 눈덩이 효과. 돌 하나 그 눈 있는 데서 굴리면은 내려올 때쯤 되면 산사태 나잖아. 그 보태져가지고. 눈사람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9번. 힌트. Before a trip. 여행. Research. 그러니까 뭐뭐 해라. 뭘 해라? How the native inhabitants dress, work and eat. 어떻게? 그 native inhabitants는 원주민이죠. 쉽게 생각하면. 원주민이 옷 입고 운동하고 일하고 먹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아라. 근데 1번 학까지만 해도 여행 얘기랑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Continuous survival of human race. 그래서 지속적인 인류의 생존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냐면 by our ability to adapt to our environment. 그러니까 능력인데 어떤 능력? adapt. 적응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while we may lost some of our ancient ancestors' survival skills, we have learned new skills as they have become necessary.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 조상님들의 생존 기술 중에 몇몇은 잃어버렸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들을 습득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얘기를 빨리빨리 찾아보면 될 텐데 여행이라고 대놓고는 안 적었지만 여행 티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 어디? head off 뜻? head는 향하다라는 거고 off는 지금 있는 데서 발을 뗀다는 거거든. off가 끄다라는 거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거에서 어쨌든 간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가진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head, 향하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 발걸음을 떼고 향하는 거니까 새로운 곳을 향해 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행인 거지. 됐어? 그래서 헤드오프가 개척하다 이런 느낌. 아니 여행을 가거나 할 때 떠나는 거. 그래서 이쪽을 향하는 거. 근데 어디로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발하다가 더 가깝지. 출발하는데 어디로 출발하는 거야? wilderness? 황무지나 야생 이란 뜻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지금 2번까지만 봐도 우리가 현대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As ever wider as we rely more heavily on modern technology. 봐봐, 여기는 지금 조상님의 기술을 많이 까먹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리가 한때 가졌던 between A and B죠. 또 우리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랑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 뭐 선조의 지혜를 많이 잃어버렸다 이 정도가 되겠지. 왜? 우리는 현대 기술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가 만약에 뭐 하면 when you head off into the wilderness라고 얘기하면 야생으로 향해 간다는 거니까 여기에는 기술이라는 게 있어 없어? 그치, 기술 없음. 그러니까 뭐 하는 거? It is important to fully prepare for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에 완전히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4번 바로 뒤에 보면은 they가 또 누군지를 모르죠. 앞에 안 나왔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중에 they를 받아줄 수 있는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떠나기 전에는 완전히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뭘 하라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먹는지를 잘 알아보래. 왜? How they have adapted to their way of life.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그치? 어디까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어떻게 적응을 해왔느냐는 네가 뭐 하는 걸 도와줄 거예요? 당신이 그 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allow you to select the best gear and learn the correct skills. 네가 뭐 하게 만들어줄 거야 또? 1번 제일 좋은 도구, 그러니까 거기 갈 때 챙겨가야 되는 물건 중에 뭐가 제일 좋은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맞는 적절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this is crucial because most survival situations arise as a result of a series of event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이건 중요한데 이건 약간 사족이에요. 왜? 대부분의 생존과 관련된 상황들은 등장하는데 뭐에 대한 결과로서? 일련의 사건, 어떤 일련의 사건? 피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건. 그러니까 뭔가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가 뭉쳐져서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마무리.
그 다음에 40번. 40번. 실험이잖아. 그지? 실험글의 구조는? 처음에 실험 배경. 좋아. 그 다음에 배경 안에 대상 들어가. 그러니까 보통 무슨 대학교에 무슨 교수님이 그의 팀과 함께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이제 몇 명을 대상으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배경 안에 누가, 그 다음에 대상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뭐 어느 대학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목적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배경, 그 다음에 조건, 그러니까 실험 설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는 조건에서 뭘 확인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단이 몇 개냐. 보통은 고등학교 지문에서 나오는 집단은 2개를 안 넘거든요. 가끔 재수없으면 3개까지 나오긴 하는데 1학년 때는 일단은 보통 2개야. 그러니까 A 집단과 B 집단. 그러면 집단 간에 차이가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 그리고 가끔 여기에서 추가로 함의가 나오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까지가 나오고, 시험 문제는 웬만하면 함의에서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함의가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함의까지 안 나오고 그냥 결과까지만 주는 문장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요렇게 돼. 그리고 글 읽는 거는 배경 안 읽어도 됨. 그 다음에 조건 대충. 근데 뭐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집단과 차이점만 빨리 확인하고,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A 집단은 이렇고 B 집단은 이렇네. 결과랑 함의는 꼼꼼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됐지? 그래서 실험 지문은 항상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근데 심지어 여기는 누가 한 건지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뭐가 있지? 절반. 그 다음에 in the other half. 조건이 나왔어. 첫 번째는 뭐야? A 조건. 휴대폰이 있어. 그 다음에 B번 조건. 그치. 휴대전화 없음. A, B. 폰 있음, 폰 없음. 그것만 찾으면 돼. 그리고 나서 here is what they learned. 결과지. 결과가 뭐였어? 폰이 있을 때는 the participants. 자, 폰이 있을 때 조건을 확인하시면 participants reported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was worse. 뭐? 관계? 별로. 그치? 그 다음에 뒤쪽은 the pairs who talked in the room with cell phones. 이거는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끝이네. 여기가 끝이네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폰이 있으면은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 이 정도가 되겠네.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here is what they learned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휴대전화가 그 방 안에 있으면 그 참여자들이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그들의 관계가 뭐 어떻게 생각했대? 더 나쁘다고 생각했대. 누구보다? 휴대전화가 없는 방에서 대화를 했던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 휴대전화가 있는 방에서 이야기를 했던 쌍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 사이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죠. 그들의 짝꿍이 덜 공감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think of라고 얘기하거나 consider이 나오는 거는 예시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 여기에서는 실생활 예시를 하나 더 드는 거지. 그래서 요즘 그거도 있다. 중요한 자리 갈 때 애플워치 차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휴대전화를 올려두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는 여기 계속 울릴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사실은 이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내 손목에서는 계속 네 휴대폰에 뭔가 알림이 왔다라고 하니까 계속 여기에 이제 뭔가 신경이 쓰이는 상태가 될 테니까 웬만하면 이제 뭔가 오피셜한 자리를 가거나 할 때는 차라리 그냥 그 아날로그 타입의 시계를 끼거나 이렇게 그런 아예 그러니까 휴대전화도 가방에 아예 넣어놓고 이런 식이 훨씬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대요. 이거에 대한 후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당연히 그런 스마트워치에 대한 연구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별로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아. 뭐야? You might have felt good about yourself. may have pp는 뜻이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면 이건 뭐지? 얘들아, 영어에서 동사 원형이 오는 데는 뭐랑 뭐야? to 뒤에 동사 원형, 그 다음에 ing, 분사구문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간에 동사는 원형만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투부정사랑 ing 같은 경우에는 투부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얘네는 기준이 뭐야? 주절이랑 시제가 같거나 미래지. 그치? 그 다음에 조동사는 주로 언제를 나타내요? 지금이에요. will 빼고 다 지금이야. 됐지? 근데 여기 세 개에 공통적으로 뭐를 쓰면 have pp를 쓰면 뭐가 돼? 시제 마이너스 1이 되잖아. He seems to be happy는 아빠랑 만났는데 아빠가 막 웃고 있어. 그러면은 아빠 되게 행복해 보이네? 내가 보는 시점과 아빠가 행복한 시점이 같아. 근데 he seems to have been happy는 추석 때 가족끼리 모여서 아빠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빠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어. 그럼 내가 사진을 보고 있는 건 지금이지. 근데 아빠가 행복한 건 언제야? 과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이고 to have been을 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과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 할 때도 뭐였어? 주절이랑 시제가 같으면 ing를 그대로 쓰면 되지만 주절보다 시제를 하나 더 땡기고 싶으면 having pp를 써라. 다 똑같은 규칙이야. 그러면 조동사는 지금이라며. 그럼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는 이유는 뭐야?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과거가 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가정법을 배워야 되는데 가정법의 기본은 조동사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그냥 지가 가지고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마이너스 1이고 조동사 뒤에다가 have pp를 쓰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1이라서 과거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위에 거 보면 you might 어디 갔지? 그치? 너는 아마도 기분이 좋았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느꼈을지도 몰라. 왜? 안 했거든. 뭐를?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 같은데 문자 메시지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어보질 않았거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다?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your connection. 네가 그렇게 체크하지 않은 메시지들조차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 너의 관계를 다치게 하고 있어. 누구랑? With the person sitting across from you. 너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과 너의 관계를 여전히 다치게 만들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기의 존재가 뭐한다? weak는 단어 뜻이 weak에다가 en을 붙인 거잖아. 그러니까 약화시키다. renew는 renew, 갱신. maintain, 유지. 그러면은
휴대전화의 존재는 당연히 1번, 2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약화시킵니다. 연결고리인데 누구와의 연결고리예요? Between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그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켜요. 심지어 뭐 할 때라도 전화가 무시가 될 때라도. 그럼 여기 ignore도 들어가네. 모양 나온 김에 잡자. 얘는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비동사 모양은 비동사는 현재. B 플러스 ing가 들어갔으니까 진행. B 플러스 pp가 들어갔으니까 수동. 현재 진행의 수동태 모양입니다. 질문 없어?